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본가냐고.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자본가예요. 내가 잘 때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 메커니즘이 있냐? 없으면 여러분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아깝다. 우리가 가장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를 만들겠다 이러면 일단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올해 매출의 2배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내년에 매출을 한 1,000억을 하겠다. 혹은 뭐 2,000억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환경이 이 목표를 가게끔 모든 환경을 갖추어야 돼요. 이런 강의를 듣는다든지 독서 클럽에 들어가서 비슷한 분들하고 계속 자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이런 부를 만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이 시대적 흐름에 있는 산업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성냥갑 생산하는 업체가 저 지방도시에 이렇게 박물관처럼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성냥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본가냐고.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자본가예요. 내가 잘 때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 메커니즘이 있냐? 없으면 여러분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아깝다. 돌이켜봤더니 나는 자본가 아니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자본가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뭐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어디로 할까? 이제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할 수도 있고 채권 할 수도 있고 요즘엔 또 뭐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해서 코인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할까? 채권에 투자할까? 코인에 투자할까? 주식도 한국 주식에 투자할까?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 중국 주식에 투자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잠잘 때도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산 요소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자본을 가져가야 된다. 내 자본을 어디다 넣어야 될까? 요 질문이에요. 그럼 어디다 넣을 거라고 보려면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하나는 AI 시대인데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데이터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걸 AI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부의 목적까지 실현하는 거 하려면 그게 나의 것이라는 권리, 소유권 권리를 줘야 되니까 요 데이터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 그게 디지털 자산화를 해야 돼요. 디지털 자산화. 그래서 필요한 게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예요. 결제가 반드시 알고리즘화가 돼야 된다. 그게 지금 뭔지 아세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너무 어려워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은행 예금하고. 이제는 국제무역이 있잖아요. 국제무역. 한국에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해 결제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요. 요즘에 JP 모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JP 모간이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 지금 바꾸고 있어요.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국제무역 거래에서 결제가 완료되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망을 쓰기 때문에 수수료도 엄청 비싸고요. 느리고 사고 터지면 찾기 힘들고 어쨌든 복잡해요. 지금 시스템은. 근데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화가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결제되고 비용도 줄이고 내가 모든 통화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 자유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1달러였어요. 2011년 2월에. 그때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었으면 오늘 가격이 한 85,000달러 좀 넘었을 거예요. 8조 5천억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냐가 지금 문제예요. 비트코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딱 떨어질 때 못 버티는 거예요. 떨어질 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서 당장 투자해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AI 시대의 담보 자산으로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치가 표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간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저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데이터를 주면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40%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미 돈이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 나는 계속 전통금융에 서 있어. 은행에가 예금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는 남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제가 말해 생산 요소 내가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데이터 내 안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빨리 시대에서 흐름에 나보다 빨리 가겠다면 이거 빨리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거야. 마지막 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초보 엔지니어가 있어요. 여기 초보 엔지니어.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수준이 엄청난 엔지니어 있어요. 이 두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당신한테 AI는 어떤 의미냐고. 초보 엔지니어는 이렇게 답했어요. AI 툴은 나한테 30%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요. 30%. 고급 엔지니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AI 시대가 오니까 AI가 사람을 다 대체니까 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냥 AI한테 뚝뚝 말하면 다 해주겠네. 절대 아니에요. AI 시대에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수준이 더 있어야 AI가 나한테 레버리지로 말 그대로 AI 에이전트 레버리지로 나한테 부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 내가 더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AI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나에게 투자한다. 나는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환경을 늘 노출시켜야 진짜 AI 시대에 AI 에이전트가 나한테 레버리지로서 수십 배의 매출을 일으켜주고 억만장자까지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